용량도 같고 둘 다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하는데 왜 이건 비싸고 왜 이건 싸지? 노트북도 같이 충전하고 싶은데 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지? 요즘 광고하는 큐시니, 피디니 이런 것들은 다 뭐지? 오늘 영상을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배터리를 구입하는 절대 공식. 두 번째, PD와 QC의 차이. 세 번째, 어떤 케이블을 써야 안전하고 빠를까. 네 번째, 적절한 용량은 몇일까. 먼저 좋은 배터리를 구입하는 절대 공식입니다. 요즘 보조 배터리 광고를 보면 QC 3인이 4를 지원한다, PD를 지원한다, 다들 자기가 가장 빠르게 충전한다고 광고를 하는데요. 일단 보조 배터리의 가장 핵심인 얼마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가는 와트, 줄여서 W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와트 혹은 W는 한글로 말 그대로 전력이라는 뜻이고 결국 전력이 얼마나 출력이 되느냐에 따라 충전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게 PD나 QC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 끝에서 물이 많이 나올지 물의 압력과 물의 흐름을 곱하면 알 수 있듯이 전기의 압력과 전기의 흐름을 곱하면 얼마나 전기가 나오는지, 즉 전력 W가 나옵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 옆면이나 뒷면에는 각 충전 구멍에 V와 A가 적혀 있고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때 상세 스펙란에도 각 충전 구멍마다 V와 A를 표시해 놓습니다. 단순하게 V 곱하기 A를 하면 저희가 찾던 전력, 즉 충전 속도로 봐도 무관한 W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계속 기억하면서 보조 배터리 몇 개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국산 모델 알로 2200PD입니다. 출력 1에 5.0V, 2.1A라고 적혀 있는데요. V 곱하기 A 공식을 대입해 봅시다. 5.0 곱하기 2.1을 하면 10.5W 전력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출력 2와 3을 보니까 12.0V 그리고 1.5A라고 나와 있네요. 똑같이 V 곱하기 A 하면 12.0 곱하기 1.5 하니까 최대 출력 18W입니다. 출력 1의 10.5W보다는 높은 18W이니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네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한 보조 배터리에서도 각 구멍마다 출력 전력이 다르기에 충전 속도도 다릅니다. 출력 1 구멍으로 충전한 것보다 출력 2나 출력 3의 구멍을 사용했을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주로 높은 전력의 구멍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 기기를 같이 충전할 때는 대용량 기기는 높은 출력의 구멍에, 저용량 기기는 낮은 전력의 구멍에 꽂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가성비로 유명한 샤오미 4세대 보조 배터리입니다. USB-C 구멍 출력의 VA를 공식에 대입해보니 15.0 곱하기 3.0 해서 45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알로 보조 배터리의 18W보다 출력이 훨씬 높죠.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S10 5G가 지원하는 최대 충전 전력인 25W보다 훨씬 높습니다. 45W 출력으로는 노트북 같은 고성능 기기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20V에서 5A까지 지원해서 최대 100W 출력까지 가능한 보조 배터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2019년 현재 이것이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45W에서 60W 정도의 출력이면 핸드폰, 타블렛, 노트북 충전에 좋은 선택이 됩니다. 맥북 프로 같은 고성능 노트북 충전기도 60W로 충전을 하고요. 60W 보조 배터리도 현재는 꽤 비싼 편이기에 45W로도 대부분 노트북들을 괜찮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120W에서 많게는 240W까지 100W 이상의 높은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전할 수 없고요. 자신의 노트북도 다 입력 전압과 전류가 적혀 있기 때문에 보고 맞는 것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 같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가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싼지 아시겠죠? 출력 전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대부분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실 때 용량만 보고 구입하시고 판매자들은 다른 스펙들을 과대 광고해서 좋아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나올 갤럭시 노트 10이 40W로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데 용량도 크네 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알로 2200PD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게 되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 최대 18W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40W의 반 정도로밖에 갤럭시 노트 10을 충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알로 2200PD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보조 배터리가 18W 최고 출력이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고용량의 기기들을 빨리 충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노트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들도 이제는 더 높은 입력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5W에서 60W 정도의 높은 전력 출력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보조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조 배터리 광고에
꼭 나오는 QC와 PD는 대체 무엇일까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QC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QC 지원 보조 배터리는 좋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QC가 스마트폰 급속 충전 기술에 많은 발전을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QC를 앞세워 광고를 하는데요. 파워 딜리버리, 즉 PD 지원 여부가 보조 배터리 구입 시 훨씬 중요합니다. USB-C와 USB-PD의 핵심은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뜻이며 30개 넘는 회사들이 모인 USB-IF 단체에서 USB-PD를 표준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애플도 자신만의 표준 케이블에서 이제는 벗어나 PD를 적극 밀고 있으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맥북이 가장 먼저 USB-A 구멍을 없애고 PD를 지원하는 USB-C만 사용하게 되었죠. USB-C와 그럼 PD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자면 USB-C는 케이블의 모양, 마치 USB-A나 USB-B 같이 케이블 끝에 둥근 모양의 케이블을 싱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USB-A 모양은 항상 처음에 잘못 껴서 꼭 몇 번 돌리고 넣었죠. USB-C는 위아래 상관없이 꽂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고, 요즘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이 USB-C 충전 단자를 사용합니다. PD라는 것은 USB-C 케이블에서 가능한 최대 100W까지 가능한 충전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던 USB-A 모양과 그 안에 있는 USB 2.0 기술은 최대 2.5W 전력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3.0, 3.1, 저희가 파란색 그 USB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게 4.5W까지 최대 전력이 가능했고, PD 지원 안 되는 USB-C도 존재하는데 USB-C 1.2라고 부르며 15W였습니다. USB-C P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0W까지 가능하며, 우리가 흔히 쓰는 USB 2.0에 비해 무려 4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USB 2.0으로 휴대용 선풍기 같은 소형기기를 겨우 충전이 가능했다면, PD로 노트북 같은 고성능 기기도 충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PD는 안전하기도 합니다. 케이블 자체에서 양쪽 끝이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아 기기에 따라 전압과 전류를 알아서 조정하기 때문이죠. 즉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쪽이 USB-C 모양인 일명 USB-C to-C 케이블 하나면 모니터든 하드디스크든 스마트폰이든 전압이니 전류이니 이런 것들이 호환되는지 신경 전혀 안 쓰고 한 케이블로 어디든지 꽂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USB-C 케이블은 빠른 충전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데이터 전송과 4K 영상 출력도 가능하기에 HDMI 케이블도,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도, 인터넷 선도, 또 다양한 노트북 충전 선도 USB-C 한 케이블로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PD를 지원하는 USB-C 케이블은 우리 삶의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선들을 모두 하나로 통일시키는 매우 혁신적이고 미래의 표준이고 선택을 꼭 해야만 하는 케이블이며, 앞으로 기기들은 모두 USB-C 단자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PD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품을 리뷰할 때 USB-C 단자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USB-C 단자가 없다면 미래의 그 기기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선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보조 배터리 또한 PD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QC는 뭔가요? QC는 퀄컴이라는 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며, 퀄컴 프로세서를 사용한 스마트폰, 타블렛 중에서도 일부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충전 기술입니다. 사실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QC와 같은 각 제조사들이 만든 충전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모두 PD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퀄컴은 구글의 강력한 권고에 못 이겨 QC 4.0부터 PD가 호환이 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QC는 추가 기능이며 비표준 기술이며, 내 모바일 기기가 QC를 지원할 수 있으면 뭐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제품 상세 설명에 VA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V 곱하기 A 이렇게 대입을 해봐서 W, 즉 최대 출력이 최소 45W에서 60W 정도 되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앞으로 나올 기기들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표준 기술인 PD를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케이블은 양쪽이 USB-C 모양의 케이블, 일명 USB-C to-C를 사용해야 PD가 가능합니다. PD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구입 시 USB-C to-C 케이블이 같이 올 확률이 높기에 공봉된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USB-A to-C 케이블이 익숙하셔서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기가 USB-C 단자만 사용하게 될 것이기에 USB-C to-C가 미래의 표준 케이블입니다. 혹시라도 USB-C to-C 케이블이 필요하셔서 안전한 케이블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USB-IF 단체 인증을 받은 USB-C to-C 케이블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량은 자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지만 무게만 문제 없으시다면 20,000mAh 이상을 사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20,000mAh를 산다고 사실 20,000mAh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 배터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대부분 60%에서 70% 정도입니다. 20,000mAh의 60%는 12,000mAh 정도이고,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S10 5G의 배터리 용량이 4,500mAh이기에 3번도 완전히 풀로 충전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이외 노트북 충전을 생각하면 20,000mAh도 사실 부족합니다. 최소 20,000mAh 이상이 내 하루의 평안함을 선사하고
편하고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인 추천이고요. 2000mAh 이상의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이렇게 큰 부피와 무게죠. 휴대 편의성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자기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위에 잠깐 나왔지만 PD를 지원하는 USB-C to-C 케이블은 스스로 전압 전류를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굳이 보조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따지자면 KC 인증 마크 여부가 보조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없을 시에는 단락 보호 기능, 과충전 방지 기능, 과방전 방지 기능, 과온도 방지 기능, 최소 이 4가지 핵심 안전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정리하자면, 모든 보조 배터리는 상세 설명에 각 충전 구멍에 V와 A를 표시하기에 V 곱하기 A 공식을 대입해 최대 출력 W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제품들을 생각하면 45에서 60W 제품을 추천하고요. QC는 광고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PD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USB IF 인증을 받은 USB-C to-C 케이블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구입 시 가치용 케이블을 사용해도 됩니다. 2000mAh 이상 용량을 추천하지만 가벼운 것이 중요하다면 10,000mAh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PD 지원 보조 배터리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4가지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을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핵심 이외에 나머지 80% 이상은 과감히 지웠습니다. 그 이외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시고 자기에 맞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자인이라든가 충전 구멍이 몇 개 있냐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더 많은 숨겨진 가성비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숨겨진 가성비 제품 재생 목록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가성비 쇼핑러 탑3 리뷰였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